네, 안녕하세요. 지영광TV. 오늘 제 39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9강은 창세기 40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한자어는 관원장입니다.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0장 2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자, 관원장 좀 생소하죠? 이 관자는 벼슬 관자예요. 원자는 둥글 원자도 되고요. 무슨 인원 어디를 구성하는 인원이 있죠. 그것도 이 원자를 씁니다. 이제 장자는 잘 알다시피 우두머리 장자, 으뜸 장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원장은 이 궁궐에서 일하는 관원들을, 그런 벼슬아치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인데 구약 시대는 비교적 계급이 높았다고 그래요. 관원장이란 계급이. 근데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런 직책의 관원장이 있다는 것이 좀 약간 의아스럽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 하여튼 관원장이 이렇게 있었다, 비교적 높은 계급이었다, 그렇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수종입니다. 수종. 이거는 4절 말씀에 나오죠. 친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수종 들게 했다.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수종 들게 했다. 자, 이 숫자는 따를 숫자예요. 그래서 종자는 조칠 종자, 모실 종자. 우리 종살이 했다, 종을 뒀다, 밑에 수화처럼 부리는 사람을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수종이라는 거는 따라다니면서, 이 따를 숫자니까 따라다니면,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종노릇 하는 사람, 시종드는 사람. 그 시종든다는 건 참고로 한글입니다. 이건 한자 공부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시종든다. 이건 저도 호기심이 나서 찾아봤더니 이건 한글이에요. 하여튼 수종이라는 거는 쫓아다니면서 이 윗사람을, 보좌하는 사람을 수종든다고 그러죠. 이 수필이라는 거 있죠. 우리 뭐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 문학의 한 장르인데, 이 수필이, 필은 연필 필자죠. 붓필자. 연필 가는 대로 쓴 글이 수필이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그렇게 쓰죠. 그렇다고 뭐 그냥 막 쓰는 글은 아니죠. 수필도 일정한 형식이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 한자어는 해석입니다. 자, 요거는 8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어서.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해석은 풀 해자죠. 풀이할 해. 석자는 설명할 석자, 해석할 석자.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해석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해석이란 말이 그때부터 익숙해졌죠. 해석은 어떤 내용을, 어떤 꼭 글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을 가지고도 그 사물 같은 거를,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 뭐 해석이 다르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정파에 따라서, 정치적인 정파에 따라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월급쟁이 하다가 사업을 많이 하죠.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A도 날 도와줄 것 같고 B도 날 도와줄 것 같고 누구도 도와주고 뭐도 해준다 그러고, 그렇지만 자기가 대기업에 있을 때, 어떤 조직에 있을 때 홍길동하고 자기가 나와서 자영업자, 사업가로서의 홍길동은 다르대요. 그건 아주 달라도 한없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주변에 사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꼭 들려줍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될 거다.
많이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 다음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11절에 두 개가 나와 잔하고 즙.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잔이 나옵니다. 이 한자예요.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그래서 잔하고 즙. 이 잔은 뭐 잘 알죠. 이 잔은 글라스죠. 글라스 하면 유리로 된 건데 사실 전에는 사기, 엄밀히 말하면 질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일반적으로 잔 하면 전부 다 유리로 만드는데 하여튼 잔은 이런 것들 조그맣게 이제 한 모금씩 먹을 수 있는 것들, 커피도 이제 거의 다 먹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즙은 진액즙자, 액즙 즙자예요. 액즙. 그래서 어떤 즙이라는 거는 어떤 액기스를 짜 나온 거를 즙이라고 그러죠. 열매 등을 짜낸 농축액. 예를 대표적인 칡즙이 있죠. 칡을 짓눌러 가지고 거기 물 나오는 걸 가지고 즙을 먹죠. 그러면 이제 칡즙이 건강에 좋다, 뭐 위장에 좋고 그런 얘기 하면서 먹죠. 한때 우리나라에 녹즙기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유행했었는데요. 아주 녹즙기가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식장에서 당근하고 뭐 여러 가지 몸에 좋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이 잘게 썰어 가지고 이제 즙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즙이 액이 나오죠. 액체가. 그걸 이제 마시고 건강 좋아졌다 그러는데 이 나중에 이제 이 녹즙기가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녹즙을 짜는데 그 톱니가 맞물려서 짜는데 톱니가 맞물리면서 거기에 해로운 철분, 납성분이 있대요. 납성분이 있어서 몸에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한자어는 전직입니다. 전직. 이거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전직. 이 전자는 앞전자죠. 직은 직분직, 직업직. 그러니까 전직은 앞에 했던 일을 전직이라고 그러죠. 전직이 뭐였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직이란 말은 또 직장을 옮기는 거, 자기 직업을 바꾸는 거, 전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렇대요. 어떤 이제 전직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앞에 직업이 뭐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직장을 옮길 때 그 새로운 직장 사장이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면접을 하면 그 면접본 홍길동한테 전 직장 사장의 사인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거의 의무적으로 돼 있답니다. 전 직장 사장이 이 사람은 뭐 집이 멀어서 옮기게 됐는데 사람 좋은 사람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때 이게 받아준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새로운 직장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직장에 누가 떠나면은 그렇게 또 해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통이 됐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좋은 직장들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사실 직장 떠날 때 좀 직장 상사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부정을 저질렀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사람만 서로 받아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독일에 있답니다. 참 좋은 문화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뭐 독일하고 관계없고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업이 있다.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왜 없냐면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자꾸만 직장이 없어지게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지만 직업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을 가지면 어디 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다. 어디 가서도 취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했죠. 문과, 이과, 뭐 이거 제가 문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문과는 40대, 50대 초반에 직장을 잃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과는 제 친구들 주위에서 이과가 많은데 70에도 직장 잘 다니는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데 문과는
50대 초반, 40대 후반에도 직장을 잃으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어는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아까 이제 회복이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회복은 돌아올 회자, 회복할 복자. 그래서 회복은 옛 것을 다시 찾는다, 그런 뜻이죠. 회복. 자, 다음에 한자어는 사정입니다. 사정. 이거는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내 사정을, 이 사자는 일사자, 사업할 사자, 정자는 감정 정자, 사정 정자. 그러니까 사정 좀 봐달라. 이제 부탁하는 것도 이제 그 사정이죠. 바로 이런 사정이죠. 그러니까 통사정을 했다. 그러니까 통자는 통할 통자예요. 그러니까 통사정을 했다는 데서 이제 통사정은 이 사정이 굉장히 딱하니까 아주 애처로운 심정에서 사정하는 것을 통사정이라고 그래요. 통자에는 통할 통자 말고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통사정은 한자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씁니다. 하여튼 사정이라는 것은 일사자에 사정할 정자, 사정정자, 어떤 내 사정이 이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하고 그렇게 쓰는 한자가 이제 사정입니다. 자, 다음에는 한자어는 각종입니다. 각종. 이거는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래서 이제 각종, 이 각은 따로따로 각, 그 다음에 종은 시 종자, 종류 종자. 이 각종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이 따로따로 각, 따로따로 각이니까 따로국밥. 이게 대구의 명물이었죠. 요새는 이제 대구의 명물이 아니게 됐대. 왜냐하면 따로국밥 말고도 많은, 따로국밥은 사실 어려울 때 먹었던 거고요. 요새는 뭐 좋은 음식이 많으니까 따로국밥집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따로국밥이 난 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밥 따로, 국 따로, 뭐 이렇게 먹는 게 따로국밥이었다. 근데 국이 이제 좀 독특하게 맛있었다 해가지고 따로국밥으로 개발을 했답니다. 하여튼 각종은 따로따로 각각의 각. 그 다음에 종자는 시종, 뭐 파종을 했다고 그러죠. 씨 뿌리는 거를. 종류종, 그렇게 나갑니다. 자, 다음 한자는 생일.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 말은 2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 머리를 들게 하니라. 자, 바로의 생일이었다. 제3일, 세 번째 날은 바로의 생일이다. 태어날 생자죠. 날 일자뿐만 아니라 낮이라는 뜻도 있어요. 태양도 이 날일자 이렇게 씁니다. 태양 일자였죠. 생일은 이제 자기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생일은 전부 다 존중해주고, 남을 위해서 존중해주고 또 자기도 존중을 받고 그런 날짜로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문에는 오늘은 좀 요 말, 우리 사도신경 있죠. 이거는 이제 본문하고는 관계없이 이번 40장에는 이렇게 하고요.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이 뭐냐 하고 이제 뭐 이런 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도신경의 사자는 사역할 사자, 하여금 사자, 무슨 사신 할 때 그런 사자죠. 도자는 제자, 제자. 신은 믿을 신자예요. 경은 책경자, 글경자. 그래서 이제 사도로서 믿는 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학사전, 이 사전적 풀이를 봤더니요.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서 기독교의 기본 교규리를 요약한 거다. 예배 때마다 말함으로써 되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짐한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 부활을 믿는다는 내용이
사도신경의 요약이죠. 예, 사도신경. 예, 그래.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죠. 자, 신앙 고백의 신자는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고백할 고자, 아뢰를 백자. 아뢰다는 거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면은 현장 소장 백하고 이제 이 흰 백자 이걸 쓰죠. 근데 그때는 흰 백자가 아니라 아래 백자예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경고해 놓고서 여기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고 뭐 쭉 써놓고 밑에 현장 소장 백 하고죠. 그 백자가 이제 아뢰 백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앙망한다는 거, 보고할 고자, 그 다음에 아뢰 백자, 신앙 고백. 자기 믿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 자,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이 임금 주자예요. 그 다음에 기자는 기도할 기자에 기도할 도자, 문자는 글올 문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있고 죄를 용서해주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뭐 주기도문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예,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이런 한자로 되어 있고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야, 요거는 이제 또 시사적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과외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려요. 1대1로라는 거 많이 보죠, 여러분들. 자, 일은 한 일자야. 하나라는 거. 대는 띠. 우리 혁대라는 거 있죠. 벨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여러 써 있죠. 또 일, 하나의 로는 길로자. 로드. 이렇게. 그래서 띠를 하나의 띠로 하나로 만든다. 길을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면 습근평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건 웃기는 거지. 근데 모택동은 아직도 모택동이라고 하냐. 마오쩌둥이 맞아요. 마오쩌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2014년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5년 동안, 이게 굉장히 깁니다. 2049년까지 중국과 인근한 국가들의 무역 확대를 통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100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큰 나라죠. 중국하고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나라입니다. 근데 그 14나라가 대부분 중국하고 관계는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런 것도 탈피하고 그러려고 중국하고 인근한 나라들, 또 해로 중국의 그 바다로 통하는 바닷길 이런 데서도 이런데 중국하고 이렇게 연이어 있는 나라들의 중국이 이제 물자를 대줍니다. 그래가지고 호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1대1로, 정책은 뭐 1대1로 하는데 한마디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예속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지금 이 1대1로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대요. 여기에 반발을 해서 이걸 탈피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데 그건 워낙 강압적으로 하고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속이 보이는 거죠. 조그맣게 주고 크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중국의 속셈이 드러나가지고 이 1도1로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이 조금씩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1대1로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굴기라는 단어. 이것도 좀 우리한테는 어색하죠. 뭐 반도체 굴기하고 이제 신문에 나오는데 이제 뭔가 하지만 이 굴자는 우뚝 솟을 굴자예요. 일어날 기자. 그냥 우뚝 솟아 일어난다. 이게 반도체 굴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이다 하면은 이 반도체가 우뚝 솟는 것처럼 그 나라의 역량을 반도체에 집중해서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굴기. 굴기라고 하면 저게 뭐 굴복하는 건가, 뭐 굴욕적인가,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반도체 굴기, 무슨 굴기 하면은 그 사업에 역점을 둬서 키우겠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경전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